지금까지 했던 거는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유리함수. 여러분 유리함수 하면 유리함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맞아. 그래프 그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치?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뭘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어떤 거? 맞아. 그렇지. 내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점근선의 교점, 그지?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유리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유리함수의 중앙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한 개 더 얘기하자면 K 값의 부호, 그지?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분자에 있는 그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유리함수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제 오늘 들어갈 무리함수는, 얘가 유리함수 얘기였다면 오늘 들어갈 무리함수도 역시 무리함수에서도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려질까요? 자, 무리함수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먼저 해보자면, 무리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이거거든요. y는 루트 x.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린다. 일단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만 넣을 수 있을까요? x 자리에다가 막 아무 숫자나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x 자리에 뭘 못 넣을까? 음수를 못 넣어요. 왜냐면 여기다 음수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 루트의 값이 허수가 되죠.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 좌표 평면상에서 생각을 할 때는 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표 평면에. 따라서 실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선 x는 무조건 0 이상의 숫자들만 넣을 수가 있겠고, 그럼 당연히 y 값들도 0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몇 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하늘아, x 자리에다가 0 넣으면 y 당연히 0이겠고, 1 넣으면 뭐죠? x 1 넣으면? 그러니까 x가 1이면 y도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럼 1,1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 넣으면 좀 애매하니까 4 넣으면, x에 4 넣으면 어떻게 돼? y는 2가 되죠. x에 4를 넣었더니 y가 2가 됐어. 자,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어떤 모양인지 알죠, 그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익숙한 2차 함수 있잖아? 2차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밑에 거 뗀 거. 그죠? 네,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이 y는 루트 x의 기본적인 꼴이에요. 자, 그러면 소아 지각생, 몇 분 지각해? 10분 지각했네. 자, 요렇게 갑니다. 요런 식으로 가는 게 y는 루트 x의 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y는 루트 2x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경빈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일단 큰 그래프의 모양은 얘랑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여기 앞에 이렇게 숫자가 좀 붙으면, 그러면 요런 모양의 그래프이긴 한데 얘보다 좀 어떻게 될까? 대답 좀 해줘, 경빈아. 작아져? 원래 루트 x의 그래프가 요 정도 폭으로 올라간다면 루트 2x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숫자를 하나 넣어보면 돼요. x에다가 2 넣어봐. x에 2 넣으면 y 얼마야? 2죠. 그러면 2,2를 지나가니까 여기쯤을 지나갈 거란 말이야. 여기쯤을. 그치? 0,0 당연히 지나갈 거고. 그러면 좀 전에 그려놨던 그래프보다 약간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쵸? 맞니? 그래서 여기 앞에, x 앞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요런 방향의 그래프인데 폭이 높아진다. 그죠? 폭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얘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될 그래프들이 뭐가 있느냐? 요거 해볼까요? y는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
영원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아까 얘는 양수를 넣을 수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x 자리에 내가 뭘 넣을 수 있을까? 음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음수만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양수를 넣게 되면 오히려 y 값이 허수가 돼버리죠. 루트 안에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이 음수들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띠게 되느냐, 아까 전에 그렸던 요놈의 그래프 있죠? 얘가 y는 루트 x였다면 루트 마이너스 x는 요놈의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은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래, 모양이 좀 이상하네. 요렇게 가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그래프.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다. 그리고 하윤아, 우리가 요놈의 그래프랑 요놈의 그래프를 비교할 때 1학기 때 배웠던 걸로 설명할 수도 있죠.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이 녀석 그래프의 x 앞에 뭘 붙인 거야? 마이너스. 우리 대칭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얘기는 어떤 대칭을 얘기하는 거였죠?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요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할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요것도 생각해볼까? 주어가 이 마이너스는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봐야 돼? y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봐야 돼? 그렇죠.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하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y 앞에 요 아까 맨 처음에 그린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그게 이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영아,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어떤 대칭이 벌어지죠? 아까 전에 x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요 그래프를 요렇게 가던 그래프를 요렇게 뒤집었잖아, 그지? y축에 대한 대칭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무슨 대칭이 일어나? 그러니까 요 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 됩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이제 3, 4분면 쪽으로 생기는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리함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무리함수가 뻗어나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방향,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이 네 가지 방향을 먼저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평행 이동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리함수에서는 방향을 보는 거다. 그치? 좀 이따 무리함수 페이지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지금 116페이지는 무리식에 대한 얘기죠. 무리식에 대한 얘기. 자, 116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자, 무리식이란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인데 루트를 없앨 수가 없는, 그치? 루트가 꼭 필요한 그런 식들을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될 조건, 무리식이 실수가 되려면 좀 전에 그 그래프 그리면서도 얘기했지만 루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만 한다. 그죠? 그래야지 실수를 가질 수 있고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꼭 무리식이 아니더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깔리는 조건이죠. 분수 형태로 써져 있을 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 9번 한번 봅시다. 이 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이 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자, 하늘아, 요 녀석이 어때야 된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면 이 식 전체는 실수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8 플러스 4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영원아 이거 정리하면 뭐지? 이거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범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6-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는 3x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x가 2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혁아 이 문제 9번 문제 답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맞아요.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가 9번의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수의 값을 가질 거고요. 한 개만 더 풀어볼게. 11번 볼게요. 11번. 자, 9번하고 11번하고 비교해보라고 고른 겁니다. 11번에서는 이 시계값이 실수가 되려면 요 녀석이 하늘아 이번엔 어때야 돼? 0이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0보다 크다. 맞아요. 아까 전에 9번 문제에서는 등호를 붙였었잖아. 0이어도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얘가 분모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0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2x-4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또 분모에 있잖아. 그치? 0보다 어때? 커야 돼. 그치? 이렇게. 그래서 2x-4가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되고요. 뒤에 거는 그냥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공통범위. 얘와 얘의 공통범위. 뭘까 하느라 공통범위. 0보다 크다? 이거를 공통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x가 0보다 크다면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2보다 크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지, 그치? 그럼 이때 공통범위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x는 2보다 그쵸. 요쪽이 공통범위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11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x가 2보다 크다.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이게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고 117페이지로 가보면요. 자, 무리식을 계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무리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뭐 내용을 보시면은 다 뭐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루트를 제곱하면은 루트 안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a 제곱의 루트거나 혹은 a의 절대값이면 우리 맨날 하는 거예요. 내가 쓸 때는 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된 애를 만나면 얘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그대로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나올 거고요. 언제 그대로 나온다 그랬었지, 하영아? A가 맞아요. 요때는 이 모양이 안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건데 이거랑 100%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절대값 A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도 안에 있는 녀석의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꺼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낼 수도 있다. 우리 전부터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무리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리식에도. 자, 3번, 4번 당연한 얘기고 2번은 분모의 유리화. 우리 이런 거 유리화시킬 때 뭐 곱해야 되는지 알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밑에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가볼게요. 18번. 자, 18번은 요걸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하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분수만 먼저 유리화시키고 또 뒤에 있는 분수 유리화시켜가지고 둘이 계산하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현재 그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지금 두 분수의 분모가 서로 간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딱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따로따로 유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두 분수를 뭐 해버려라? 통분을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뭐도 일어나는 유리화까지 같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꼴입니다. 18번 같은 문제는. 그래서 두 분수를 따로따로 가져가지 말고 한 번에 가는 거야. 한 번에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게 지금 통분된 전체의 분모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랬을 때 하윤아 여기 있던 1한테는 누가 곱해져?
그죠? 요쪽 두 번째 분수의 분모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백이 있었으니까 요 백이 요대 여기다 살려주고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한테는 앞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붙겠죠? 주혁아 그럼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 네. 요렇게 맞아? 그쵸. 괄호를 치든가 아니면 괄호를 풀어주려면 괄호 없이 쓰려면 여기 뒤에 루트 y 앞에 뭐라고 해야 돼? 요렇게 맞죠? 그쵸? 네. 그럼 기본적인 거 틀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결국은 분모가 경빈아 분모가 뭐가 됐어? x 마이너스 y 그치? 유리화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분모가 만들어졌고요. 분자에서는 얘가 날라가죠 지금. 루트 x가 이렇게 날라갔으니까 남은 것은 2 루트 x 2 루트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한 결과물이고 자 그 다음에 19번을 여러분 한번 해보는데요. 19번은 얘랑 얘가 아까 18번처럼 서로 간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앞에 있는 분수는 앞에 있는 분수 나름대로 유리화 시키시고 뒤에 거는 뒤에 거 나름대로 유리화 시켜가지고 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쵸? 네, 19번 정리해보세요. 자 19번의 첫 번째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됐고 그리고 분자에 자 요놈의 합차 공식의 짝꿍인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분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요? 그치 그렇게 곱하면은 분모가 뭐가 될 것 같아? 요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얘 짝꿍인 얘를 곱했죠. 자 그럼 분모가 뭐가 될 것 같아? 그쵸? 똑같죠? x 플러스 1 빼기 괄호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만 남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분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유리화를 시켰다면 요런 꼴이 돼야 됩니다. 주혁아 이렇게 나왔니? 어디서 틀렸어요? 분모를 막? 더 했다고요? 첫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x 마이너스 하고 x 플러스 1이잖아요. 좀 마이너스 플러스 합차 공식을 쓴 거니까 합차 공식을 쓰면은 항상 요 놈과 요 놈 합차 공식하면 중간에 마이너스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들아 이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분자들의 부호가 다 바뀔 거잖아. 그치?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자 맨 앞에 있던 루트 x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이 얘랑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 마지막에 또 마이너스 1이 얘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가 되겠죠. 요렇게 써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가운데 둘이 서로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치? 사라져. 그래서 19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요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치? 하영이 맞았어? 경빈이 맞았어?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분모? 유리화를 이렇게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봅니다. 20번은 유리화를 따로따로 시켜야 되니 아니면 한 방에 갈 수 있니?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죠?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왜? 분모에 있는 요 두 식이 서로 간에
합차 공식의 짝꿍이기 때문에 아까 18번에서 본 것처럼 얘네들도 바로 그냥 통분을 시도를 하시면은 유리화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통분과 유리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다. 통분과 유리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얘네의 구조가 이런 구조죠. A분의 B 빼기 B분의 A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를 통분하면 이걸 통분했다. 하윤아, 얘를 통분하면 분모가 뭐가 돼? AB가 되죠. AB로 통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지? B가 여기 곱해지니까 B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 요 마이너스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맞죠? 이런 꼴로 우리가 통분을 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자 얘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얘네한테 적용을 시키면 분모가 자 경빈이 해보자. 분모에 누구랑 누가 곱해져 있어야 돼? 루트 x 플러스 3 맞아요. 요게 분모가 될 거고요. 분자에서는 앞에 누구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하늘 이해되니? 그죠? 얘가 지금 여기서의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b 제곱짜리니까 요게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 여기 있던 빼기 그대로 오고요. 그죠? 하영아 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맞아요.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통분을 시켜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여원아 분모는 뭐라고 쓸까? x-9 그죠? 합차 공식이 되니까 x-9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분자인데 분자는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에요. 그죠?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요렇게를 전개를 시킨다면 주혁이가 해볼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3루트 x 너 만약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시키면은 a 제곱 한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ab잖아. 2ab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3루트 x가 아니라 6루트 x가 맞죠? 그죠? 6루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9 그죠? 요게 앞에 거 전개한 거죠. 맞지? 자 그렇다면 하늘아 요거 뒤에 거 요거 전개시켜 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6 루트 x 맞아요.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뒤에 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지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가 그냥 이렇게만 붙이고 끝나면 안 되죠. 이 뒤에 거 전체에 다 붙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x랑 요 x 사라졌네요. 요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9하고 마이너스 9도 사라졌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남은 것은 분모가 x 마이너스 9 분자는 몇이야? 마이너스 12 루트 x 되죠?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유리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통분해주고 전개시켜서 계산하고 다 곱셈 공식을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식 얘기였고요. 뒷장 넘겨보면은 무리식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에 자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아까 전에 16페이지에서 했던 얘기다.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자가 얘가 요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영어는 어때야 돼? 9-3x가 어때야 돼? 이 식이 전체적으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아까 어때야 된다 그랬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9-3x 얘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 범위를 잘 정리해 보면은 9가 3x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그냥 요것만 딱 써놓으면 이건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을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돼 또? 그죠? 분모는 항상 분모에 달려있는 조건, 분모는 0이면 안 된다가 달려있잖아, 그치? 뭐 루트가 씌워져 있든 안 씌워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니까 분모는 무조건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요 녀석은 0이 돼선 안 돼. x 플러스 2는 딴 건 다 괜찮은데 0이 돼선 안 돼. 요 조건이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0이 돼선 안 된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가 돼선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답 뭐라고 써야 돼요? 하윤아, 이 문제의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아니 방금 마이너스 2랑 같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답이 그거야? 그러니까 봐봐. 3이 여기 있는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은 3에서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원래는 이게 다 답인 건데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서 누구 하나는 지금 빼래? 마이너스 2 하나는 빼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던 여기쯤에 있던 마이너스 2가 여기 그렇다고 해서 범위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이 숫자 하나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어떻게 돼? 이 범위가 이렇게 똑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여기 가위질 한번 싹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답을 쓸 때 범위를 몇 개로 써야 돼요? 2개로 써야 돼요. 지금 이쪽도 답이고 이쪽 범위도 답이고 그 다음에 이쪽 범위도 답이니까 자 3번 문제의 정확한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쓰셔야 그래야 이 3번 문제의 정확한 범위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범위를 생각할 때는 늘 수직선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3 이하인 범위를 그려놓고서 그 중에 마이너스 2만 탁 잘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것이 3번 문제의 답이 되겠다. 주효가 썼어? 자, 이게 3번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요. 요렇게 fx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f1부터 f25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fx 자체를 유리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유리화네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아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그렇지. 얘를 곱할 겁니다. 분모에다가도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그러면 하늘아 분모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차근차근 해볼까? 뭐 빼기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렇게 써도 되나? 1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죠? x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괄호를 치든가 아니면 괄호 풀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분모가 그냥 뭐예요? 1이네요. 분모 1입니다. 그쵸? 유리화 시켰더니 분모 1이에요. 자, 분모니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분자에 있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것이 fx입니다. 얘가 fx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이제 1부터 순서대로 넣어봐라 이런 얘긴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딱 보면 요거를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쫙 나열해보면 똑같은 애들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지워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워지는 거를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있잖아요. 순서를 요렇게 놓고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자리만 바꾼 거야, 요렇게.
이렇게 자리를 바꿔놔야 그래야 지워지는 게 좀 더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요 순서로 놓고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쭉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fx식이니까 주어가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0 플러스 루트 그냥 씌워서 쓸게요. 루트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그치? 이게 2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경빈아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자, 느낌 맞죠? 한 개만 더 할게요. 하늘아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4를 넣었어? 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2. 여기다 4를 넣었어?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4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면 마지막에 25가 마지막이잖아. 25를 넣었다. 여기다가 x에 25를 넣었어. 그러면은 하영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24 플러스 루트 25로 끝나지 않겠니 하영아? 아니 fx가 요거잖아요. 요거 fx가 요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fx잖아요. 여기에 x 자리에 25를 넣은 거니까 요 앞에도 25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25가 들어가야 되겠지. 맞니? 그럼 하영아 중간에 하나만 해봐. 만약에 f19다. f19 얘가 fx인데 f19는 뭐겠어? 플러스 이렇게 맞죠? 그쵸? 자, 이런 느낌으로 쭉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로 인접해 있는 얘네 둘이 계속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쭉 없어진단 말이죠. 쭉 없어지니까 마지막에 맨 처음에 얘 하나가 남은 것처럼 마지막에도 얘까지 딱 지워지고 마지막에도 얘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0 이건 뭐 0이니까 자 얘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얼마예요? 5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얘가 6번의 답이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해봅시다. 8번 아까 앞장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8번도 일단 주어진 식을 자, 요 식을 요 분수식을 먼저 뭘 해줘야 돼? 유리화. 얘를 유리화를 먼저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리가 끝나면 마지막에 x자리에다 루트 5를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x에다 루트 5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자, 답 한번 찾아보자. 8번. 유리화를 잘 시켜봐. 지금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 더하기 요거 있잖아. 얘한테 있잖아. 합차 공식을 할 수 있는 합차 공식의 짝꿍을 곱할 거야. 봐봐. 네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만나면 얘한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한다는 거 알지? 이거랑 똑같이 이 친구한테는 그러면 뭘 곱해야 될까? 이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드려야 될 건 뭐냐면 딴 거는 똑같이 써야지. 이 괄호하고 똑같이 쓰고 어디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필요하잖아. 요것만 바뀐 거 아니야? 요것만 바뀌고 앞뒤에 있는 모양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여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다시 자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애가 뭐예요? 루트 3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렇지 이걸 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합차 공식이 벌어지죠. 요 부분만 계산해보자. 그럼 얘네들을 합차 공식으로 계산하면 뭐가 될까 형아? 3 플러스 x
마이너스 3 요렇게 그지? 이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3-x가 생기는 건 맞는데 여기 중간에 이게 요렇게 빼기가 되는 거니까 빼기가 분배가 되면서 요렇게 바뀌는 거죠. 맞니 혜영아? 그럼 분모를 뭐라 그래야 돼? EX입니다. EX. 얘를 유리화 시켰을 때 분모는 EX예요. 이게 지금 분모를 계산한 거고요. 분자는 자 분자 원래 분자에 루트 3 플러스 x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x가 원래 있었는데 하영아 여기다가 뭘 곱했지? 결국 얘랑 어떤 걸 곱한 거야? 똑같은 걸 곱한 거예요. 그쵸? 맞니 하영아? 그러면 이거의 뭐라고 하면 돼?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린 얘를 이제 전개시킬 거예요. 요 루트 3 플러스 x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 얘를 전개시킬 거예요. 자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 해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자 우리가 요 자리에 지금 써야 될 게 뭐냐면 얘랑 곱해서 2배 한 걸 쓰는 거잖아. 맞죠? 2배는 여기 해놨지.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곱한 걸 여기가 쓰면 돼요. 그지? 그러면 둘 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씌워놨고 3 플러스 x랑 3 마이너스 x 그걸 곱한 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뭘까? 3 플러스 x랑 3 마이너스 x 곱하면 맞아요. 9 마이너스 x제곱이 이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게 가운데 부분이고 마지막에 플러스 뭐라고 해야 돼? 잘했습니다. 요게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를 써놓고 보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날라갔죠. 남은 게 뭐냐면 6 마이너스 2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요게 남은 겁니다. 그지? 근데 하연아 저 분수에서는 또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죠. 얼마로? 2로 약분 한 번씩 시켜줄게요. 2로 약분을 시켜주면은 x분의 3 빼기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고 여기다 이제 x 자리에 루트 5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하늘이가 넣어보자. x에 루트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분모는 루트 5분의 자 3 빼기 루트 안에서 9 빼기 x 제곱인데 우리가 x에다 루트 5를 넣었잖아. 그럼 x 제곱은 얼마가 된 상태야? 5가 된 상태. 그러면 9 빼기 5가 있는 거네. 9 빼기 5는 얼마예요?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루트 4니까 얼마예요? 2죠. 자, 여기가 다 2로 바뀔 거야. 이렇게. 결론은 루트 5분의 1이 답이다. 루트 5분의 1. 자 그럼 얘를 유리화시킨 것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겠어요? 1번이 답이죠. 그쵸? 이렇게 무리식 계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함수 문제를 풀 때도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19쪽으로 갑니다. 119쪽 무리함수 볼게요. 루트 안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요런 애들을 무리함수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요 x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애들만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자 10번 하나만 보자.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 10번이 있는데 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의 정의역은 요거에 주목해야죠. 얘가 이 4-x라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주어가 어떤 범위를 만족해줘야 돼? 아까 앞에서 계속 한 거야. 루트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 그쵸? 그럼 지금도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4-x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럼 x 넘기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그쵸?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정의역인데, 정의역 이제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좀 정확하게 써주자. 자, 정의역 이렇게 집합 기호하시고 x 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써주시면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의역이 되겠다. 그래서 정의역 생각하는 거 쉬워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만 보면 돼. 자, 성빈아, 그럼 11번에 있는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보고 싶어. 그럼 이번에도 이 부분이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어때야 돼요? 아니 10번에서 실컷 지금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어때야 된다 했어? 그래, 무조건이야, 무조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은 뭐야 그게? 허수되는 거 아니에요? i 나오는 거 아니야? i, 그지? 루트 안에는 무조건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다시,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무조건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어때야 돼? 자, 정리해서 x의 범위 찾아주세요. x가 어때야 돼 그러면? 말을 해, 성빈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역시 또 집합의 형태로 x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11번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넘어갈게요. 120쪽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방향으로 봤을 때 크게 몇 종류가 있었지 아까? 4종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무리함수 하면은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무리함수 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그래프, 그리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 이 4가지 그래프의 방향과 그때의 식의 모양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y는 루트 x가 가는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각하랬죠? 얘는 얘를 어떻게 한 것?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것. 맞죠? y축 대칭을 시키면은 이 식에는 무슨 변화가 생겨요? 누구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 그죠? y축 대칭시키면 x 앞에 마이너스. 따라서 빨간 그래프는 누구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방향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은 얘를 하느라 어느 축 대칭시킨 거야?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원래 x축 대칭을 시키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y 앞에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서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요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치? 근데 우리는 함수를 쓸 때 y는으로 정리를 해서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 그쵸. 얘가 루트 앞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요것이 바로 요 방향 4사분면 쪽으로 가는 그래프고요. 자, 그러면 얘는 다 한 거잖아. x축 대칭도 시키고 y축 대칭도 시킨 거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붙겠어? 2개 붙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 루트 안에도 마이너스 요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인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4가지 방향에다가 추가로, 자, 얘네들은 전부 출발을 어디서 했냐 물어보면 출발은 어디서 한 거야? 원점에서 출발한 형태죠. 0,0에서 이렇게 가거나 0,0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내가 이런 짓을 한다면 얘랑 비교해봐요. 이 친구 원래 조상님이 이거였는데 얘를 이렇게 바꿨어. 자,
이런 건 다 뭘 해주는 거죠? 원래 이 친구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 평행이동하겠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치 성빈아, 평행이동이라고 말한 거지? 그래.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래 성빈아, 그러면 여기 x가 있던 자리에 요게 들어갔잖아, 그치? 이거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2를 붙였잖아. 이거는 무슨 뜻이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는 0,0에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출발점 자체가 몇 컴마 몇으로 바뀐 거야? 1,2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은 자 여기 1,12 자 1,2를 찍어주고요. 거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 네, 요렇게 가는 그래프. 얘가 바로 y는 루트 x-1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 시키는 거는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나 무리함수에서나 아니면 뭐 2차 함수에서나 원의 방정식에서나 다 똑같은 원리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지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방향, 방금 말했던 그 네 가지 방향, 그리고 시작점이다. 그지? 몇 컴마 몇에서 출발을 했고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120페이지에 13번 한번 봐봐요. 13번 y는 루트 3x.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아예 없죠. 그럼 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어? 어느 사분면 쪽으로 가겠어? 1사분면 쪽으로. 그죠? 1사분면 쪽으로 가는데 아까 전에 그렸던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뭐 요렇게 가는 그래프라면 요 친구의 그래프는 얘보다는 약간 어떻게? 조금 높이 그리면 된다. 그치? 높이.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조금 높아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은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죠?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무슨 축 대칭이 한번 일어났다? y축 대칭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요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겠죠? 요 방향인데 역시 또 여기도 4가 붙었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어떻게? 높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치? 이것이 14번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15번에는 마이너스가 루트 바깥에 붙었잖아요. 이 바깥에 붙은 마이너스는 누구 앞에 붙인 거라고 봐야 돼? y 앞에 붙인 거라고 봐야 돼. 그러면 x축 대칭이 한번 일어나니까 요런 방향으로 갈 텐데 역시 3이 있으니까 조금 높게. 그치? 요게 15번이고요. 16번처럼 안에랑 밖에가 전부 마이너스면은 이제 대칭이 2번 일어나서 요 방향인데요. 역시 4가 붙어 있으니까 좀 높게.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죠? 쉽죠? 네 가지 방향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121쪽에는 그 방향에다가 이제 출발점도 주어진 겁니다. 출발점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 출발점에서 쭉 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바로 21번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자, 21번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출발점이 하영아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3. 아니 잠깐만요.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아니, 좌표를 말해주고 마이너스 물어. 3,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출발점이지. 이 맨 앞에 붙어있는 2라는 녀석은 출발점이랑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상관없죠. 이건 그냥 좀 두껍게 그려라 이런 뜻이니까 출발점은 평행 이동이 된 양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출발점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3,3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어느 방향이야 하영아? 1, 2, 3, 4 중에 1, 4분면 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또 그냥 그리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찜찜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뭘 한번 구해보자? y절편 한번 구해보자. y절편 구해보면 0 집어넣어보면 루트 안에서 얼마니? 루트 6이죠. 여기 x 0 집어넣으면은
루트 6. 루트 6 빼기 3 이게 y절편이지. 그치? 대충 그 정도만 파악해봐. 이게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아, 커요? 작아요. 루트 6이 큰 숫자예요? 3이 큰 숫자예요? 루트 6이 커요? 3이 커요? 3이 큽니다. 왜냐면 3은 루트 몇과 똑같으니까? 루트 9와 똑같으니까 얘가 커요. 그러면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잖아. 0보다 어때?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아이 휘쌤이 높이 그리라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프에. 그치? 요런 방향이긴 하지만 자,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y축하고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졌다면 문제에서 지금 PQ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PQ의 값은 당연히 얼만큼 평행이동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대로 출발점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거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 그치?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25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주혁이가 해볼게요. 우선 출발점이 어딜까, 주혁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뭐 여기쯤에 있어, 출발점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향이 1, 2, 3, 4 중에 어느 방향이야? 그렇죠. 루트 밖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으니까 요거는 4, 4분면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네,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꽤 크니까 좀 더 높이 그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더 이렇게 좀 더 두껍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25번의 그래프가 되겠다. 출발점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 PQ 값은 얼만큼 평행 이동했느냐니까 출발점의 좌표 그대로 요렇게 써주시면은 얘가 PQ의 값이다. 자, 넘겨서 26번부터 26, 27, 28, 29 이렇게 4개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쫙 그려봐 얘들아.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26부터 29까지 그래프 한번 쭉 그려주세요. 하영아, 자, 그래프의 방향은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거야. 얘는 있잖아, 26번은 평행이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평행이동 하기 전에 원래 이 그래프의 조상님은 뭐였냐면 이 친구가 이 그래프의 조상님이에요. 그죠? 이 친구는 어느 방향,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지?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지.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일단 이거야. 그치? 이 모양의 그래프인데 근데 이제 평행이동이 들어가가지고 출발점이 어디가 된 거야? 출발점이 1,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에다가 출발점을 찍어 놓으시고 아까 판단한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여기다 갖다 붙여. 요렇게. 요겁니다. 요거. 오케이? 그러면 그럼 2번도 해볼게요. 27번 해볼게요. 27번은 평행이동 하기 전에 조상님이 누굴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겠죠. 자, 이 친구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그죠? 2,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죠. 맞아요? 자, 그런데 평행이동에 의해서 출발점이 어디가 됐어요? 2,3이 됐죠. 그러면은 2, 1, 2, 3. 자, 여기다가 딱 찍어 놓고서 요 녀석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 요렇게. 그치? 맞죠? 요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2, 3에서부터 요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영원아, 조상님이 누구야? 맞죠? 마이너스 루트 3x.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죠? 그지? 마이너스 1개 붙었죠? 이거 y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은 거니까 x축 대칭이 벌어져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3, 4분면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인데
평행이동에 의해서 출발점이 어디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바뀌었어요.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쵸?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요 모양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거 그치? 그래프가 일단 정확하게 그려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29번 주혁아, 29번은 조상님이 누구야? 이 녀석의 평행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형태는 뭐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루트 2x 아니 마이너스가 뻔히 지금 두 개 있는데 왜 갖다 버려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였던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야? 그죠? 마이너스가 두 번 붙었다는 얘기는 원래 제일 기본꼴에서 x축 y축 대칭을 다 시킨 거니까 요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죠. 근데 출발점이 지금 평행이동에 의해서 출발점이 어디로 갔어? 그쵸? 마이너스 3,1로 갔죠. 그럼 마이너스 3,1로 갔어. 요 길로 출발점이 갔으니까 자, 요 친구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방향 파악을 먼저 하시고 방향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점에다가 내가 판단한 그 방향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하영이 오케이?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1,3면인데 1,3면에 안 그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 얘기는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거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프의 방향이 내가 맨 처음에 요 조상님을 보면서 얘가 이 방향으로 가잖아. 이걸 우리가 1, 4분면으로 간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1, 4분면은 평행이동 하기 전에 1, 4분면 방향으로 갔다라는 얘기지. 이걸 평행이동 시키면은 1, 4분면 안 지나갈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얘가 1, 4분면을 지나가야 돼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애초에 맨 처음에 얘가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가 그걸 판단할 때 이제 1, 2, 3, 4, 4분면을 참고하라는 얘기죠. 응? 자, 그러면 하영이한테 하나만 시켜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거 한번 그려봐. 네 책에다 그려봐. 자,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8번을 볼게요. 38번.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를 미리 그려준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 함수의 식을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 이렇게 봤을 때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1, 4분면 방향이에요. 그죠? 1, 4분면 방향이니까 y는 루트 ax가 조상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a도 플러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고요. 루트 안에도 부호가 플러스인 요런 조상님이야. 요런 조상님인데 출발을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서 했어요. 출발이 2,3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는 요 친구를 먼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까? 자, 루트 a 괄호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이제? x 마이너스 2죠. 그쵸? 출발점이 2,3이 되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3을 붙여놓은 요런 꼴로 식을 먼저 작성을 해줍니다. 출발점만 봐도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잘 보면 지금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게 몇 컴마 몇이야? 4,5죠? 그러면 4,5라는 점을 요 식에다가 뭘 해보면 될까?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쵸? 대입을 해서 마지막 a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5는 루트
자, x자리에 4 들어갔으니까 2a가 되겠네요. 여기가 2a가 되고 바깥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을 여기로 넘겨줘. 그럼 2잖아요. 그쵸? 2는 루트 2a. 그러면 요 루트 2a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a 값은 2다. 그쵸? a 값은 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자, a 자리 2가 들어간 거니까 y는 루트 2 괄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요런 함수를 지금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을 잘 채워보면 요 놈의 그래프 a가 0보다 컸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요. PQ가 2, 3 나왔고 얘가 4,5를 지나가니까 대입하면은 여기가 2, 3이라서 a 값은 2였던 겁니다. 자, 근데 애초에 그래프의 방향 자체가 밑에 거 봐봐. 39번은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방향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의 조상님을 쓸 때 이걸 그냥 좀 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는 애초에 방향 자체가 3, 4분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3, 4분면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3, 4분면으로 가는 녀석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라면 애초에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a도 음수인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a도 음수인 상태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하면 돼. 출발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루트 a 괄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역시 또 얘가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죠. 어딜 지나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가죠. 그래서 요것을 대입해 가지고 a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요걸로 시작할 거냐 이거를 판단을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122까지. 그 다음에 108까지 목요일날 도장 못 받은 사람은 남으시면 돼요. 108까지 도장 못 받은 사람은 남아서 108까지 끝내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했어.